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해도 금방 더워지기는 마찬가지죠. 냉장고조차 없었던 옛 시절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의 우통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등허리부터 물을 끼얹어 주던 등목이 떠오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요 며칠째 40도를 오르내리던 폭염은 오늘부터 약 1도씩 내려가서 다음 주부터는 35도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예보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찾아오고 있는 가을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서울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가량 예상됩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무사 해체 수준 개혁 돌입, 이런 주제입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어제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그런 기관을 창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 보고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령 또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바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 중에는 군 인사에 그동안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군내 동향 감찰, 감시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기무사가 해왔던 일상적인 군내 감청은 물론이고 보안, 방첩상 필요할 때만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혁명적인 수준의 기무사 개혁 방안이 지금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군내 동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군을 견제하려고 할 경우에 기무사의 힘은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집시법 수사권은 폐지하되 대전복, 대공수사 등 보안 방첩 임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계급별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 인상설, 이런 주제입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설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 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재정 검진을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 2057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에 3차 재정 추계 때보다 3, 4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2018년 5월 말 현재 634조 원 규모의 기금 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 원까지 불어나지만은 이후에 연금, 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문과 관련해서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 하면서도 고갈 시기가 3, 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일찌감치 내다봤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재정 전망이 악화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 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병을 가진 채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급해야 될 연금 기간도 그만큼 늘어지면서 그나마 잘 운영되던 연금이 조금씩 그 바닥을 드러낸다는 그런 쉬운 얘기죠.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7월부터 9월 전기료 10% 인하 유력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까지 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주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죠. 이에 따라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에 7월부터 8월, 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진 배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만 내는 게 합리적인 이유에서라는 게 그동안 꾸준히 이런 누진제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곽상원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똑같은 에어컨을 사오는데도 기업이 다르고 상가 다르고 주택에만 몇 배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값싼 1단계 요금의 수혜자 중 90% 이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 요금 인하를 고심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정부는 이르면은 다음 주 초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교리서가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을 보면은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가세 환급 또 누진 구간 일부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 전기요금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게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진제 일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400kW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식으로 올여름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한 가구의 요금 부담을 10% 안팎 낮춰줄 것이란 계산입니다. 참고로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50kWh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청와대 난민법 폐지 어렵다 이런 주제입니다. 예민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7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심 끝에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온 청와대는 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 탈퇴는 국가적 위상 또 국제적 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폐지가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난민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마약, 전염병, 범죄 경력 등까지 살필 뿐 아니라 난민 심판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새로 만들고 심사관과 통역관을 늘려서 2, 3년 걸리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현실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수수료 제로페이, 거침없는 정부 만능주의. 두 번째, 특검, 드루킹과 공범, 김경수 압수수색. 다음은 정청래는 이해찬, 저래저는 김진표 지지, 친문의 분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최종 결과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세 분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 다 거물이죠.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인데다가 친문, 친노 세력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친화력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될지 이제 서서히 윤곽이 밝혀지겠죠. 다음은 청와대 송영무 경질적으로 급선회. 네, 지금 상당히 청와대에서도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냐, 또 국방개혁의 새로운 기운, 기강을 바로 세기 위해서 경질할 것이냐 고심이 큰 것 같아요. 다음은 김진표, 이재명 때리고 김경수 감싸고. 여섯 번째, 세법 개정안 두고 중산층 논쟁, 집값 9억이냐 12억 원이냐 2억이냐. 이 분기점이 드는 것 같아요. 9억 이내인가 12억 원을 넘어설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세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5일 대표 뽑는 평화당 온라인 투표 개시.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네. 욕행으로 든 짧은 시지만은 아주 재밌고 또 의미하는 게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기 때문이다. 나뭇잎을 흔들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 반어적이면서도 그 표현의 발상이 재밌죠. 춥기 때문에 외투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 있기 때문에 외투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다. 이런 반어법이 금방 생각이 납니다. 끝년이 더 재밌죠.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이 끝년이 이 시의 앞권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문화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전과 오칠 그 천년의 빛 전시회 개최 내용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나전과 오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시가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또 한국황실문화갤러리가 공동 주관합니다. 전시회는 서금열 평양미술대 교수의 자개박이 탁자장 등 북한 나전 오칠 작품 6점,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손대현 선생의 당초문 2층장과 국승천 선생의 추칠 10장생문 2층장 등 한국 작가 33명의 작품 39점이 전시돼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사랑채 전시회는 무료이고 전시 관람 문의는 02-779-088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사랑채 전시회 문의 02-779-088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 이런 주제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 또 변호인과 피고인, 방청객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그런 국민입니다. 응모는 재판에 참여한 뒤에 느낀 점을 글로 적어서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됩니다. 공모전의 총 상금은 1,000만 원이고 11월 30일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을 때 피고 원고를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점을 느꼈다. 이런 내용을 잘 적으면은 총 상금이 1,00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응모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뉴스자 퀴즈 마무리 순서입니다. 일찍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또 은자의 나라, 선비의 나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 각계각층 개인과 집단의 욕구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터져나온 시끄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그래도 이 같은 시끄러운 욕구 분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게 되는데요. 생산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성숙한 목소리라면 더 크게 낼수록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더위도 성숙을 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덥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